유리잔이 손에서 미끄러졌다. 서연은 가까스로 낚아챘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손가락 끝이 차가운 유리 표면에 닿아 있었지만 눈은 이미 복도 창밖에 고정되어 있었다. 검은 차였다. 번호판도 볼 것도 없었다. 차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다. 짙은 남색 코트, 뒤로 넘긴 머리, 아무 표정도 없는 얼굴. 그 얼굴. 서연은 숨을 멈췄다. 20년이었다. 20년 전 어느 가을 저녁, 강변 벤치에서 웃던 청년. 그때 그의 이름은 재원이었다. 그냥 재원이었다. 회장의 아들이라는 것도 나중에 알았다. 그때 서연은 그저 그 웃음이 좋았다. 수줍고 따뜻하고 세상을 아직 모르는 것 같던 그 웃음이 지금 창밖에 서 있는 남자에게 그 웃음의 흔적은 없었다. 서연 씨, 뭐 해요? 얼른 와요. 동료 지수가 팔꿈치로 옆구리를 찔렀다. 서연은 눈을 깜빡였다. 정신을 붙잡았다. 아, 미안. 잔 놓칠 뻔했어. 조심해요. 오늘 잔 하나 깨도 우리 일당에서 빠진다고 했잖아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손만 움직였다. 머릿속은 다른 곳에 있었다. 저택에 들어온 순간부터 이상했다. 정문 앞 목련나무. 오래되어 껍질이 갈라진 그 나무. 현관 오른편 돌계단에 난 금. 복도 끝 유리창에 흐린 무늬. 처음 보는 곳인데 처음이 아닌 것 같았다. 발바닥이 먼저 알고 있는 것처럼 발걸음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 것 같았다. 서연은 그 감각을 지웠다. 지워야 했다. 오늘 일당은 평소의 2배였다. 딸아이 학원비가 밀렸다. 다음 주엔 월세도 나갔다.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저기요, 어서 손님들 30분 후에 오신다고요. 케이터링 업체 팀장 박 씨가 종종 걸음으로 지나쳤다. 서연은 시선을 테이블로 내렸다. 포크, 나이프, 냅킨, 순서대로 손을 멈추지 않았다. 한재원 씨 진짜 무섭대요. 지수가 다시 속삭였다. 아까 행사 담당 언니가 그러는데 지난번에 다른 업체 직원이 와인을 조금 쏟았다가 그 자리에서 업체 계약 해지시켰대요. 그럼 더 조심해야지. 근데 서연 씨는 무섭지 않아요? 나는 벌써 손이 떨려요. 서연은 냅킨을 반듯하게 접었다. 두려워할 시간이 없어. 테이블이 12개야. 지수는 잠깐 서연을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서연은 계속 손을 움직였다. 테이블 하나, 다음 테이블. 새벽 6시부터 일어나 2시간 넘게 버스를 갈아타고 여기까지 왔다. 발뒤꿈치에 물집이 잡힌 건 오전 중에 이미 알았다. 하지만 걸음을 멈출 수 없었다. 멈추면 아팠다. 계속 움직이면 잊혔다. 저택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단단하고 규칙적인 발소리였다. 서연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손만 움직였다. 테이블 세팅 담당은 누구야? 목소리가 들렸다. 낮고 건조한 목소리였다. 묻는 말인데 물음표가 없었다. 팀장 박 씨가 황급히 대답했다. 저희 팀 직원들입니다. 지시사항 있으시면 6번 테이블 꽃 위치가 틀렸어. 어머니가 싫어하셨던 배치야. 싸늘한 말이었다. 서연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한재원이 서 있었다. 바로 2 테이블 건너였다. 그는 서연을 보지 않았다. 테이블을 보고 있었다. 차갑게 아무 감정 없이 서연은 조용히 6번 테이블로 걸어갔다. 꽃병을 들었다. 중앙에서 조금 오른쪽으로 옮겼다. 이렇게 할까요? 재원이 처음으로 서연 쪽을 봤다. 잠깐이었다. 아주 짧은 시선이었다. 무언가를 보는 눈이 아니라 사물을 확인하는 눈이었다. 왼쪽으로 더. 서연은 왼쪽으로 옮겼다. 됐어. 그는 돌아섰다. 발소리가 멀어졌다. 팀장이 서연 옆에 와서 낮게 속삭였다. 잘했어요. 말 대꾸 안 하고 그냥 하면 돼요. 그분은 말 많은 사람 싫어해요. 서연은 꽃병에서 손을 뗐다. 그 눈이었다. 20년 전에 봤던 그 눈과 똑같았다. 아니, 달랐다. 20년 전엔 그 눈이 웃었다. 서연을 볼 때만큼은, 딱 그때만큼은 웃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다. 서연은 입술을 꾹 다물었다. 다시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음 테이블로 걸어갔다. 그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다. 당연했다. 20년이었다. 서연도 달라졌다. 머리에 흰실이 섞였다. 눈가에 주름이 생겼다. 그때 그 25살 여자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런데 왜 서연은 발걸음을 멈췄다. 왜 이 저택의 복도가 이렇게 익숙한 걸까?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곳인데 복도 끝 흐릿한 유리창 너머로 낡은 서재 문이 보였다. 그 문을 서연은 알고 있었다. 서연은 눈을 한 번 감았다가 떴다. 모른다. 알 리가 없다. 한 번도 온 적이 없는 곳이다. 그냥 낡은 저택이 다 비슷해 보이는 거다. 그게 전부다.
스스로에게 말하듯 중얼거리고 다시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만찬 준비는 오후 4시까지 끝내야 했다. 아직 2시간 반이 남아 있었다. 서연은 다음 테이블로 걸음을 옮겼다. 오후 5시.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입구 근처에서 트레이를 들고 서 있었다. 샴페인 잔을 손님들에게 건네는 역할이었다. 단순한 일이었다. 웃고, 건네고, 물러서고, 그게 전부였다. 남자들은 서연을 보지 않았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손에 들린 잔만 봤다. 그게 당연했다. 여기서 서연은 사람이 아니라 잔을 들고 있는 무언가였다. 야, 이거 뭐야? 샴페인이야, 사이다야?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잔을 받자마자 코를 찡그렸다. 샴페인입니다. 냄새가 이상한데 다른 걸로 줘. 서연은 묵묵히 다른 잔을 건넸다. 남자는 한 번 더 냄새를 맡더니 그냥 들고 가버렸다. 2번 다시 쳐다보지 않았다. 팀장이 지나가다 서연 옆에 멈췄다. 손님들이 까다로워요. 뭘 말해도 그냥 들으세요. 대꾸하면 안 돼요. 알아요. 아, 그리고요. 팀장이 목소리를 더 낮췄다. 오늘 약혼 여분도 오세요. 오유진 씨, 그분은 조심하셔야 해요. 성격이 좀... 팀장은 말을 흐렸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유진은 6시 정각에 나타났다. 문이 열리는 순간 홀 안에 공기가 달라졌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다. 붉은 드레스였다. 길고 좁은 실루엣. 구두굽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또각또각 울렸다. 32살이라고 했다. 얼굴은 날카롭고 아름다웠다. 눈빛은 더 날카로웠다. 한재원이 그녀를 맞이했다. 악수하듯 손을 잡았다. 포옹은 없었다. 2 사람 사이에 온도가 느껴지지 않았다. 약혼한 사이라고 하기엔 너무 차가운 인사였다. 서연은 트레이를 들고 그쪽으로 걸어갔다. 잔을 권해야 했다. 샴페인 드시겠어요? 오유진이 서연을 봤다. 위에서 아래로 훑는 눈빛이었다. 천천히, 일부러 그러듯이. 나이 든 분이 왜 여기서 일해요? 주변 사람 몇 명이 슬쩍 돌아봤다. 서연은 미소를 유지했다. 감사히 일하고 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아요. 이런 무거운 것 들면. 비웃음이 담긴 목소리였다. 웃는 얼굴이었지만 웃는 게 아니었다. 서연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트레이를 조용히 한쪽 손으로 받쳐 들었다. 흔들리지 않았다. 보시다시피 안 떨립니다. 오유진의 눈이 살짝 좁아졌다. 그녀는 잔을 집어들지 않고 그냥 돌아섰다. 재원 옆으로 걸어갔다. 서연은 돌아서려 했다. 그때였다. 잠깐. 오유진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다. 서연이 멈췄다. 급할지. 서연은 천천히 돌아봤다. 오유진의 시선이 서연의 오른쪽 손목에 고정되어 있었다. 낡은 팔찌였다. 은빛이었지만 오래되어 빛이 발에 있었다. 작은 별 모양 펜던트가 하나 달려 있었다. 그거 어디서 났어요?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다. 아까의 비웃음이 없었다. 뭔가 다른 것이 섞여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봤다가 오유진을 봤다. 너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났냐고요. 오유진이 한 걸음 다가왔다. 눈이 팔찌를 똑바로 보고 있었다. 서연의 심장이 조용히 조여들었다. 이 여자가 왜 이 팔찌를 알아보는 걸까? 이 팔찌는 서연의 것이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손목에서 뺀 적이 없었다. 재원이 준 것이었다. 25살의 여름, 이 저택 근처 작은 시장에서 재원이 직접 골라서 사준 것이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알고 있다. 오유진의 표정이 굳어 있었다. 굳어 있는 게 아니라 얼어 있었다. 그거 아직 가지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낮아졌다. 거의 혼잣말 같았다. 서연이 무슨 말을 하려는 순간 다른 손님이 옆으로 지나가며 트레이를 건드렸다. 잔들이 흔들렸다. 서연이 재빨리 트레이를 잡았다. 오유진은 그 순간을 이용하듯 획 돌아서 버렸다. 재원의 곁으로 돌아갔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웃으며 재원의 팔에 손을 얹었다. 서연은 트레이를 꽉 잡은 채 서 있었다. 저 여자는 이 팔찌를 알고 있다. 어떻게? 그리고 왜 저렇게 얼어버린 건가? 서연의 시선이 저도 모르게 재원 쪽으로 흘렀다. 재원은 유진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손님과 악수하고 있었다. 서연 쪽은 보지 않았다. 모르는 얼굴이었다. 20년이 지난 얼굴이었다. 그런데 저 팔찌를 오유진이 알고 있다면 그 의미는 하나였다. 오유진은 재원과 서연의 과거를 알고 있다. 서연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조용히, 아무렇지 않은 듯. 하지만 손목 위에 팔찌가
갑자기 납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만찬장 안에서 유리잔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가 뒤섞였다. 서연은 빈 트레이를 들고 주방 쪽으로 걸어갔다. 발이 저절로 느려졌다. 복도 끝에 불빛이 하나 켜져 있었다. 흐릿하고 따뜻한 빛이었다. 서연은 주방으로 꺾어야 했지만 그 불빛 쪽으로 걸음이 향했다. 이상했다. 이 집에 온 지 몇 시간밖에 안 됐는데 저 복도 끝이 낯설지 않았다. 복도는 길었다. 바닥은 오래된 나무였고 발소리가 조심스럽게 울렸다. 벽에는 액자들이 걸려 있었다. 흑백 사진들, 컬러 사진들, 세월 순서대로 나열된 가족의 역사였다. 서연은 천천히 걸으며 사진들을 훑었다. 웃고 있는 어린아이, 정장 입은 남자, 한복 차려 입은 여자, 그리고 저택 앞마당에서 찍은 단체 사진. 서연의 발이 멈췄다. 사진 속 여자가 눈에 들어왔다. 단정하게 올린 머리, 조용한 미소, 눈이 따뜻했다. 눈매가 재원과 닮았다. 아니, 재원이 저 여자를 닮았다. 한정숙 여사였다. 서연은 오래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 여사는 15살짜리 소년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있었다. 소년은 카메라를 바라보지 않았다. 옆을 보고 있었다. 그 시선이 향하는 곳, 사진 가장자리였다. 서연은 눈을 가늘게 떴다. 사진의 오른쪽 끝이 반쯤 잘려 있었다. 누군가 액자를 만들며 잘라낸 것인지 원래 그렇게 찍힌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잘린 부분 바로 그 경계에 손 하나가 남아 있었다. 작은 손이었다. 소녀의 손이었다. 그리고 그 손목에 서연의 숨이 멈추었다. 팔찌가 있었다. 은빛줄에 작은 별 모양 장식이 달린 팔찌. 서연은 자신의 왼쪽 손목을 내려다 보았다. 20년이 넘은 팔찌. 한 번도 손목에서 뗀 적 없는 팔찌. 줄이 낡아 한 번 수선했지만 별 모양 장식은 그대로였다. 똑같아 봤다. 아? 소리가 새어나왔다. 아주 작은 소리였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가슴 한가운데가 조여들었다. 20년 전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여름이었다. 이 저택 근처 오래된 동네의 골목길이었다. 담벼락 위로 목련이 피어 있었다. 서연은 15살이었고 담벼락 너머에는 1살 위 소년이 살고 있었다. 재원 오빠. 두 사람은 담벼락을 사이에 두고 말을 주고받았다. 소년이 먼저 말을 걸었다. 떨어진 목련꽃을 주었다며 담 너머로 내밀었다. 서연은 웃으면서 받았다. 그렇게 시작됐다. 정숙 여사는 서연을 좋아했다. 담 너머 동네 아이를 몇 번이나 저택으로 불러 밥을 먹였다. 서연아, 많이 먹어. 이 집은 항상 네가 와도 돼. 여사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따뜻하고 낮은 목소리였다. 어머니는 서연이 좋대. 눈이 착하다고. 재원 오빠가 그렇게 말하며 쑥스러운 듯 웃었다. 서연은 그 시절이 행복했다. 가난했지만 그것을 부끄럽다고 느끼지 않았던 유일한 시절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사를 갔다. 아버지가 결정했다. 서연은 이유를 묻지 못했다. 어린 서연에게 말해주지 않았다. 이사 전날 밤 서연은 울면서 재원 오빠에게 편지를 썼다. 담벼락에 끼워두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답장이 올 시간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짐을 다 싸서 떠났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서연은 손목에 팔찌를 손가락으로 짚었다. 재원 오빠가 사준 거였다. 이사가기 일주일 전 저택 근처 작은 시장에서 재원이 골라준 것이었다. 별이 서연이 닮았어. 별처럼 항상 거기 있잖아. 그때 재원이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서연은 아직도 다 알지 못한다. 서연은 오래도록 사진 속 그 손목을 바라보았다. 이 저택이었다. 처음부터 이 저택이었다. 담벼락 너머 목련꽃, 여사의 따뜻한 밥상. 전부 이 저택 안에 있었다. 여기서 뭘 보고 있죠?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숨을 한번 들이켜고 천천히 돌아섰다. 재원이었다. 만찬장에서 잠깐 빠져나온 것인지 재킷 단추 하나가 풀려 있었다.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다. 조금 전 홀에서 보았던 눈빛과 달랐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재원의 시선이 사진 쪽으로 갔다가 천천히 내려왔다. 서연의 왼손 손목 위로, 팔찌 위로. 시간이 멈추는 것 같았다. 재원의 눈이 가늘어졌다. 무언가를 보고 있었다. 기억하려는 것인지 믿지 않으려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의 턱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서연은 손목을 감추지 않았다. 감출 이유가 없었다. 긴 침묵이 흘렀다. 재원이 입을 열었다.
그 팔찌. 목소리가 낮아져 있었다. 만찬장에서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어디서 났습니까? 서연은 그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오래됐어요. 딱 그 말만 했다. 재원의 눈이 서연의 얼굴을 훑었다. 위에서 아래로, 이마에서 눈으로, 눈에서 입술로. 그의 얼굴에서 뭔가 무너지는 것이 보였다. 아주 잠깐이었다. 눈 깜짝할 사이였다. 그리고 그가 다시 입을 열려는 순간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유진이었다. 하얀 이브닝 드레스가 복도의 희미한 조명 아래 빛났다. 그녀는 한 손에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고 눈썹은 살짝 치켜 올라가 있었다. 재원 씨, 손님들이 기다려요. 목소리는 달콤했다. 하지만 눈빛은 달콤하지 않았다. 재원은 잠깐 서연을 바라보았다. 아주 잠깐이었다. 그리고 말없이 돌아섰다. 발소리가 멀어졌다. 복도의 서연과 유진 두 사람만 남았다. 유진은 재원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천천히 서연 쪽으로 걸어왔다. 샴페인 잔을 든 손이 여유로웠다.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 위에 또각또각 울렸다. 아주머니, 목소리가 낮아졌다. 여기서 뭐 하세요?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사진이 눈에 띄어서 잠깐 봤습니다. 웨이트리스가 왜 사진 구경을 해요? 유진이 한 발 더 가까이 왔다. 향수 냄새가 진하게 밀려왔다. 비싼 냄새였다. 다시 홀로 들어가세요. 여긴 손님 공간이에요. 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서연이 발을 때려는 순간이었다. 유진의 시선이 서연의 왼쪽 손목 위에서 멈췄다. 팔찌였다. 유진의 눈이 가늘어졌다. 미간이 살짝 좁아졌다. 그 팔찌, 서연은 발걸음을 멈췄다. 어디서 났어요?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다. 아까의 여유는 없었다. 날이 서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대답했다. 오래된 거예요. 오래된 거라고요? 유진이 샴페인 잔을 옆 벽의 선반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한 발짝 더 다가왔다. 어디서 났냐고요? 개인 물건입니다. 유진의 눈에 무언가 차가운 것이 번쩍였다. 그녀가 손을 내밀었다. 팔찌를 향해서였다. 서연은 반사적으로 손을 뒤로 뺐다. 잡히기 전에 몸이 먼저 움직였다. 유진이 멈췄다. 한 박자 침묵이 흘렀다. 지금 유진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내 손을 뿌리쳤어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유진의 눈이 천천히 서연의 얼굴을 훑었다. 꼭대기에서 발끝까지. 웨이트리스 유니폼을, 낡은 구두를, 그리고 다시 손목 위에 팔찌를 개미. 그 한마디가 나왔다. 그리고 유진의 손이 올라왔다. 찰싹. 소리가 복대에 울렸다. 서연의 뺨이 따끔하게 달아올랐다. 눈앞이 한순간 하얘졌다. 복도 끝에 서 있던 동료 웨이트리스 두 명이 숨을 삼켰다. 그중 한 명이 입을 손으로 막았다. 유진은 손을 내리고 서연을 바라보았다. 표정에 아무것도 없었다. 미안함도 없었다. 당연한 일을 한 사람의 얼굴이었다. 서연은 뺨을 감싸쥐었다. 눈물이 차올랐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다. 분노가 올라오고 있었다. 가슴 아래쪽에서부터 뜨겁게 치밀어 오르고 있었다. 손끝이 떨렸다. 숨이 잠깐 끊어졌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다. 여기서 소리를 지르면 끝이다. 화를 내면 일당도 못 받고 오늘 밤 바로 쫓겨난다. 아침에 수돗물로 아이 약을 탔던 게 생각났다. 냉장고 안에 아무것도 없었던 게 생각났다. 이번 달 월세가 닷새 뒤라는 게 생각났다. 참아야 했다. 참아야만 했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속으로 천천히 숫자를 셌다. 하나, 둘, 셋. 나가세요. 유진이 말했다. 다시는 이 복도에 얼씬거리지 마세요. 다음엔 그냥 내보낼 거예요.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목이 메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발을 떼려는 순간이었다. 저택 안쪽 벽 너머에서 소리가 들렸다. 서재 쪽이었다. 두꺼운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그 틈 사이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그 빛과 함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낮고 쉰 목소리였다. 노인의 목소리였다. 서연이의 발이 굳었다. 서연이를 반드시 찾아야 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나이 든 사람의 목소리였지만 그 떨림은 나이 때문이 아니었다. 다른 것 때문이었다. 내가 그 아이에게 갚아야 할 게 있어. 서연은 뺨에 올려놓은 손을 내렸다.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다. 유진도 멈춰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균열이 보였다. 입술이 살짝 굳었다. 눈빛이 서재 쪽으로 향했다. 서재 안에서 전화 목소리가 계속됐다. 20년이야.
20년을 너무 늦게 살았어. 서연의 귀에 그 목소리가 박혔다. 그 목소리를 어딘가에서 들은 것 같았다. 아주 오래전에. 꿈속에서인지 기억 속에서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이 하나 있었다. 저 목소리는 서연이라는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서연이라는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발걸음이 저절로 움직였다. 서연은 자신이 걷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했다. 뺨의 통증도, 유진의 시선도, 홀 안의 소음도 전부 멀어졌다. 목소리만 남아있었다. 서재 문틈에서 흘러나오는 그 낮고 떨리는 목소리만. 복도는 길었다. 카펫이 깔려 있어서 발소리가 나지 않았다. 서재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황동 손잡이가 오래된 빛을 머금고 있었다. 문틈 사이로 따뜻한 빛이 새어나왔다. 노란 스탠드 조명이었다. 서연은 문 앞에 멈췄다. 안을 들여다보았다. 소파에 노인이 앉아 있었다. 등이 굽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완전히 휘었다. 손에 전화기를 들고 있었다. 70대로 보였다.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넥타이가 느슨하게 풀려 있었다. 오른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그 얼굴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목소리는 알고 있었다. 아니, 알고 있다고 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몸이 먼저 반응했다. 위장이 조여들었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노인이 전화기에 대고 말했다. 재원이한테는 아직도 말 못했어. 그 아이가 알면 절대로 용서 안 할 거야. 전화 너머에서 뭔가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다. 내용은 들리지 않았다. 노인이 한숨을 쉬었다. 깊은 한숨이었다. 배 밑바닥까지 긁어내는 것 같은 소리였다. 20년 전에 내가 그 아이 가족을 내보낸 거 알잖아. 재원이가 알면 안 됐으니까. 그런데 이제 나 얼마 못 살아. 의사가 뭐라 하든 내 몸은 내가 알아. 서연의 손이 문틀을 잡았다. 그 아이한테 직접 사과해야 해. 김서연. 그 이름 꼭 기억해. 김서연. 서연은 눈을 감았다. 자신의 이름이었다. 분명히 자신의 이름이었다. 노인의 입에서 나온 자신의 이름이 공중에 떠서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았다. 서연은 잠시 숨을 쉬지 못했다. 가슴이 조여들었다. 뭔가 오래된 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몸 안에서 들렸다. 내가 그때 아이 아버지한테 돈을 줬어. 이사비라고. 아니, 이사비가 아니었지. 입막음이었지. 재원이가 그 동네 소녀한테 전기 들기 전에 끊어내야 했으니까. 전화 너머에서 또 소리가 났다. 노인이 낮게 말했다. 재원이가 그 아이를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편지를 썼어. 주소를 알아보러 갔어. 그런데 내가 다 막았어. 다 막아버렸어. 서연의 다리가 흔들렸다. 그 편지들, 기다렸던 편지들, 오지 않았던 편지들. 답이 없어서 재원이 자신을 잊었다고, 그래서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었다고 스스로 납득하며 살았던 20년이었다. 그런데 편지가 있었다. 재원이 썼다. 다만 도착하지 않았을 뿐이었다. 서연은 문틀을 더 꽉 쥐었다. 무릎이 내려앉으려 했다. 억지로 버텼다. 노인이 다시 말했다. 오늘 여기 왔어. 재원이 어머니 기일이니까. 그래서 왔는데 직접 말하기가 무서워. 나도 이제 늙었나 봐. 아들한테 무서워. 잠깐 침묵이 흘렀다. 그 아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면 먼저 찾아갈 텐데. 김서연, 40대 중반이 됐겠지. 잘 살고 있을지. 아니면 내 때문에. 노인의 목소리가 거기에서 끊겼다. 전화기 너머에서 무언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짧은 대답이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보였다. 알았어, 알았어. 내일 다시 연락해. 전화가 끊겼다. 노인은 전화기를 무릎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오래 앉아 있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냥 앉아서 두 손을 바라보았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았다. 20년 전 아버지가 어느 날 저녁 식탁에 앉아서 우리 이사 가야 해 라고 말했을 때 서연은 처음에 이유를 몰랐다. 아버지의 얼굴이 이상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어머니는 다음 날부터 짐을 쌌다. 말없이 쌌다. 서연이 왜 가야 하냐고 물었을 때 어머니는 아빠가 좋은데 알아봤대라고만 했다. 재원에게 편지를 남겼다. 새 주소를 적어서 창틀 아래 그 둘만 알던 자리에 끼워두었다. 기다렸다.
답이 오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나도 오지 않았다. 두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그래서 납득했다. 어린 사랑이었으니까. 부잣집 아들이었으니까 잊어버린 거라고. 자신이 떠난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라고. 그 납득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납득을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보냈는지. 서연은 눈물이 나려는 것을 꾹 눌렀다. 그때였다. 서재 안에서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노인이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려는 것 같았다. 그러다가 문 쪽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문틈에 서 있는 서연과 눈이 마주쳤다. 노인의 얼굴이 굳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노인의 눈이 흔들렸다. 서서히 흔들렸다. 입술이 달싹였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서연은 그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 얼굴이 한성그룹의 창업회장 한성도였다. 재원의 아버지였다. 20년 전 서연의 아버지에게 돈을 쥐어주고 가족을 내보낸 사람이었다. 아들의 편지를 막은 사람이었다. 서연의 20대를, 서연의 기다림을, 서연이 납득하기 위해 쏟아버린 그 모든 밤을 만들어낸 사람이었다. 서연은 자신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몰랐다. 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당신? 목소리가 갈라졌다. 당신이 서연이야.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가 없었다. 노인의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다. 그 눈에서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이 보였다. 그 순간 복도 저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굽이 높은 구두 소리였다. 빠르고 단호한 소리였다. 유진이었다. 서연의 등 뒤에서 유진의 차가운 목소리가 내려꽂혔다.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서연은 돌아보지 않았다. 유진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날카롭게 박혔지만 서연의 발은 움직이지 않았다. 눈앞에 앉아있는 노인이 시선을 붙들고 있었다. 한성도. 그 이름이 서연의 가슴속에서 20년 동안 돌덩이처럼 가라앉아 있던 이름이었다. 거기서 뭐 하느냐고요? 유진의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유진의 얼굴이 굳어 있었다. 방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소파에 앉은 노인을 보고 있었다. 눈이 빠르게 계산하는 것이 느껴졌다. 회장님? 유진의 목소리가 달라졌다. 날카로움이 사라지고 당혹감이 섞였다. 노인이 유진을 바라보았다. 유진아, 목소리가 낮았다. 힘이 없었다. 잠깐 자리를 비워줄 수 있겠니? 유진이 눈을 깜빡였다. 한 번, 두 번. 그런데 이 사람은 부탁이야. 노인의 말이 짧게 끊었다. 이 부탁이라는 말이 명령처럼 들렸다. 노인이 그런 어투를 쓰는 사람이라는 것이 느껴졌다. 유진은 잠시 서 있었다. 서연을 한번 훑어보았다. 그 눈에 경계와 불안이 동시에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그리고 조용히 발을 돌렸다. 구두 소리가 멀어졌다. 복도가 다시 조용해졌다. 서연은 방 안으로 천천히 들어갔다. 문을 닫지는 않았다. 노인과의 거리가 2걸음쯤 되는 곳에서 멈췄다. 서 있었다. 웨이트리스 복장이었다. 하얀 앞치마가 구겨져 있었다. 노인이 입을 열었다. 다 들었구나.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노인이 시선을 내렸다. 손등을 바라보았다. 늙은 손이었다. 주름이 깊었다. 나는 오늘 여기 올 생각이 없었어. 재원이가 눈치챌까봐. 그런데 전화를 받고 보니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서연은 조용히 물었다. 왜 저를 찾으셨어요? 질문이 아니었다. 확인이었다. 노인의 어깨가 작게 내려앉았다. 20년 동안 마음에 걸렸어. 재원이가 변해가는 걸 보면서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점점 알게 됐어. 서연은 말하지 않았다. 노인이 계속했다. 재원이는 네가 떠난 이유를 몰랐어. 10해 동안 찾아다녔어. 내가 막은 걸 모르고. 그 애가 차가워진 게 다 그때부터야. 알고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낮게 떨어졌다. 다 알고 있었어요. 노인이 고개를 들었다. 서연이 말했다.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한참 뒤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말씀해 주셨어요. 빚이 있었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노인의 눈이 가늘어졌다. 고통처럼 보였다. 서연아. 서연은 그 호칭에 굳었다. 내가 틀렸어. 재원이한테도 너한테도. 서연의 목구멍 안에서 무언가가 꽉 막혔다. 참았다. 꽉 참았다. 눈물이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이 사람 앞에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저를 찾으신 건가요? 서연이 물었다. 사과 한마디로 끝내려고요? 노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연이 계속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천천히 말했다.
저는 25에 서울을 떠났어요. 아무 이유도 모르고 그냥 아버지 손에 끌려 내려갔어요. 재원 씨가 올까봐 무서웠어요. 제가 먼저 도망간 줄 알까봐 무서웠어요. 에이지, 아버지는 그 돈으로 빚을 갚았어요. 저한테 한 번도 미안하다고 안 하셨어요. 그러다 돌아가시기 전날에 저한테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서연은 잠깐 멈췄다. 저는 아버지를 용서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회장님은 달라요. 노인이 손으로 얼굴을 덮었다. 회장님은 선택이 있었어요.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었잖아요. 그 선택을 안 하신 거잖아요. 방이 조용했다. 바깥에서 파티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웃는 소리, 잔이 부딪히는 소리, 그 소리가 이서재와는 다른 세계처럼 멀었다. 노인이 손을 내렸다. 눈이 붉어져 있었다. 무릎을 꿇어야 한다면 꿇겠소. 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그러지 마세요. 왜? 그래봤자 20년이 돌아오진 않으니까요.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노인의 눈물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이 사람도 우는구나. 이 사람도 눈물이 있구나. 서연은 자신의 눈 안쪽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참았다. 계속 참았다. 재원 씨는 알고 있나요? 서연이 물었다. 회장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노인이 고개를 저었다. 몰라. 알려야 해요. 직접 말씀드려야 해요. 제가 아니라. 노인이 서연을 바라보았다. 눈빛이 흔들렸다. 그 순간이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구두 소리가 아니었다. 묵직하고 고른 소리였다. 한 걸음 한 걸음 정확하게 바닥을 밟는 소리였다. 서연이 돌아보았다. 문이 열려 있었다. 그 문 앞에 한재원이 서 있었다. 얼굴이 보였다. 그 얼굴이 굳어 있었다. 차갑게 굳어 있는 것이 아니었다. 무언가를 꽉 붙잡고 있는 얼굴이었다.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은 얼굴을 억지로 붙들고 있는 것 같았다. 그의 눈이 서연을 보았다. 그리고 아버지를 보았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재원의 시선이 다시 서연에게 왔다. 그 눈이 물었다. 말이 아니라 눈이 물었다. 얼마나 들었어?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가 없었다. 재원의 입술이 달싹였다가 다물어졌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그가 천천히 방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재원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한 걸음, 두 걸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서연 앞까지 걸어와서 멈췄다. 서연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물러설 곳도 없었다. 재원의 눈이 가까워졌다. 오래전 기억 속의 눈과 같은 눈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다. 28살 청년의 눈이 아니었다. 20년을 버텨온 사람의 눈이었다. 그 눈 안에 무언가가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차 있었다. 서연 씨, 그가 말했다. 낮은 목소리였다.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었다. 감정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낮아진 목소리였다. 김서연이에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목구멍 안에 무언가가 꽉 막혀 있었다. 재원이 눈을 감았다. 잠깐이었다. 다시 떴을 때 그의 시선이 아버지에게로 향했다. 회장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고개가 아래로 향해 있었다. 눈을 감고 있었다. 재원이 물었다. 아버지가 한 거야? 목소리가 차분했다. 차분한 것이 더 무서웠다. 회장이 대답하지 않았다. 눈을 감은 채로 있었다. 그것이 답이었다. 재원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재 안이 조용해졌다. 시계 소리만 들렸다. 똑딱 똑딱.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느껴졌다. 그러다 재원의 손이 보였다. 주먹이 쥐어져 있었다. 손등이 하얗게 변할 만큼 꽉 쥔 주먹이었다. 그 주먹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그 손을 보았다. 그리고 그제야 알았다. 이 사람도 같은 것을 잃었다는 것을. 20년, 재원이 말했다. 20년 동안 그는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잠깐 멈췄다가 다시 말했다. 마지막 편지를 보냈어요. 알고 있어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못 받았어요. 알아요. 이제 알아. 재원이 긴 숨을 내쉬었다. 그 편지에 뭐라고 썼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겠지.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중요해요. 재원이 서연을 보았다. 저는 20년 동안 아무것도 몰랐어요. 왜 연락이 끊겼는지, 왜 갑자기 사라진 건지, 제가 뭘 잘못한 건지. 당신이 잘못한 게 없어요.
그걸 20년이 지나서야 서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재원이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섰다. 이번에는 걸어갔다. 회장 앞에 섰다. 아버지, 회장이 눈을 떴다. 내가 서연이를 못 잊어서 유진이와 결혼을 계속 미룬 거 알잖아. 재원아, 알고 있었잖아. 내가 왜 그러는지, 내가 누굴 찾는지. 회장의 눈이 흔들렸다. 그래도 말하지 않은 거야. 재원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갈라졌다. 아버지가 내 인생을 망쳤어. 그 말이 서재 안에 떨어졌다. 회장이 눈을 감았다. 입술이 달싹였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서연은 그 자리에 서서 숨을 참았다. 재원이 말했다. 나를 지키려고 한 거라고 하겠지. 고프. 그룹 때문이라고. 가문 때문이라고. 서연이가 우리 집안에 맞지 않는다고. 회장이 작은 소리로 말했다. 재원아, 나는 변명하지 마. 짧고 단호한 말이었다. 그런데 울음 직전의 목소리였다. 변명하면 나 무너져. 서연이 손을 들었다가 내렸다. 재원의 어깨를 잡으려다가 멈췄다. 자신이 그럴 수 있는 사람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재원이 천천히 돌아섰다. 서연을 마주보았다. 서연 씨. 네. 당신이 지금 여기 있는 게. 그는 말을 잠깐 멈췄다. 꿈 같아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 말이 없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다. 재원의 눈이 젖어 있었다. 그것을 그는 감추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감추지 않았다. 20년 동안 내가 틀렸다고 생각했어요. 당신이 날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내가 착각한 거라고. 그래서 나는. 그가 씁쓸하게 웃었다. 아무도 믿지 않기로 했어요. 서연의 눈 안쪽이 다시 뜨거워졌다. 그게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미안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도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재원이 다시 한번 말했다. 강하게. 그때였다. 문 쪽에서 소리가 났다. 구두 소리였다. 높고 또렷한 구두 소리. 서연이 돌아보았다. 오유진이 서 있었다. 언제부터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서재 문 앞에 서서 이쪽을 보고 있었다. 표정이 복잡했다. 처음에는 상황을 파악하는 눈이었다. 그 다음은 계산하는 눈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웃었다. 차갑게. 천천히. 설마. 유진이 말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그런데 그 부드러움이 더 날카로웠다. 이 아줌마 때문에. 그녀의 시선이 서연에게서 재원에게로 옮겨갔다. 약혼을 깨려는 건 아니죠, 재원 씨? 재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가 유진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다. 차가워지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오래 닫혀있던 문이 처음으로 열리는 것 같은 눈빛이었다. 유진이 한 걸음 걸어 들어왔다. 재원 씨, 내가 물었어요. 아줌마 때문에 우리 약혼 깰 거냐고. 서연이 조용히 뒤로 물러섰다. 이건 자신이 있을 자리가 아니었다. 이 사람들 사이의 이야기였다. 저택을 나가면 됐다. 조용히 아무 흔적 없이. 그런데 유진이 앞을 막아섰다. 잠깐만요, 아줌마.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오늘 여기 온 게 우연이에요? 서연은 멈췄다. 유진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처음 보는 눈이었다. 아까 파티장에서 뺨을 때리던 눈과도 달랐다. 이건 계산하는 눈이었다. 오래전부터 무언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의 눈이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서연이 천천히 말했다. 모르는 척해요? 유진이 웃었다. 재원 씨 비서실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어요. 오래된 친구. 그 친구한테 들었거든요. 재원이 앞으로 나섰다. 유진 씨. 재원 씨가 몇 년 전부터 여자를 찾고 있다고요. 유진은 멈추지 않았다. 김서연이라는 이름의 여자. 나이는 40대 중반. 예전에 재원 씨가 처음으로 사랑했던 여자. 서재 안이 조용해졌다. 회장이 천천히 눈을 들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찾았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차분했다. 담담할 정도로 차분했다. 그 차분함이 더 무서웠다. 찾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서울에서 케이터링 일하는 김서연 씨. 딸 하나, 혼자 사는 여자. 어렵지 않더라고요. 유진 씨, 지금. 재원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유진이 재원을 바라보았다. 제가 케이터링 업체에 연락했어요. 오늘 파티 인원이 부족하다고. 그리고 제 지인을 통해서 서연 씨한테 자리를 소개해줬어요. 서연은 그 말을 들으며 가만히 서 있었다.
아까부터 어딘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다. 갑작스럽게 들어온 자리, 생각보다 좋은 시급, 소개해준 사람이 잘 기억나지 않는 이름이었다. 제가 이 자리에 불러들인 거예요. 유진이 말했다. 그 다음은 간단했어요. 무례한 웨이트리스, 재원 씨 앞에서 망신. 그리고 다시는 여기 얼씬도 못하게. 회장이 낮게 말했다. 유진 씨. 회장님은 빠져 계세요. 유진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날이 섰다. 오늘은 저도 할 말 있으니까요. 서연은 자신의 뺨이 다시 달아오르는 걸 느꼈다. 아까의 통증이 아니었다. 다른 종류의 감각이었다. 무언가가 이제야 맞추어지는 감각. 뺨을 맞은 것도 계획이었다.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다. 재원이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차갑지 않았다. 차갑다는 건 아직 뭔가를 느낀다는 뜻이다. 그 눈은 그냥 비어 있었다. 왜? 재원이 물었다. 왜 그렇게까지 했어요? 유진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웃었다. 아까와 다른 웃음이었다. 조금 지쳐 보이는 웃음이었다. 재원 씨가 이 여자 찾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부터 불안했어요. 목소리가 조용해졌다. 재원 씨는 아무한테도 마음 안 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 이름 들을 때만 달랐어요. 비서실 친구가 그랬어요. 재원 씨가 그 여자 얘기 나올 때만 딱 한 번 멈춘다고. 유진의 눈이 서연을 향했다. 그래서 무서웠어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당신 같은 아줌마한테 재원 씨를 빼앗기는 게. 유진의 목소리가 다시 날카로워졌다. 말이 돼요? 우리 결혼까지 이야기 다 된 거예요. 양가 어른들 다 아는 거고. 그런데 갑자기 20년 전 여자가 나타나서 그래서 사람 뺨을 때렸어요. 재원이 말했다. 유진이 입을 닫았다. 계획하고 불러들이고 망신 줘서 쫓아내려 했어요. 재원의 목소리는 높아지지 않았다. 그래서 더 무거웠다. 나는. 유진이 다시 말을 시작했다. 재원 씨를 지키고 싶었어요. 그게 지키는 거예요?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서연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미운 감정이 없었다. 이상하게도 없었다. 저 사람도 두려웠겠구나. 그 두려움이 사람을 저렇게 만들었구나. 유진 씨. 서연이 처음으로 말을 꺼냈다. 저는 재원 씨 빼앗으러 온 거 아니에요. 유진이 서연을 보았다. 그냥 일하러 왔어요. 오늘 하루 케이터링 일. 그게 다예요. 믿으라고요? 믿으셔도 되고 안 믿으셔도 돼요. 제가 증명할 것도 없고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근데 한 가지만요. 유진의 눈이 가늘어졌다. 다음엔 직접 찾아오세요. 이렇게 돌아서 하지 말고 사람 불러들여서 뺨 때리는 방식 말고. 유진의 얼굴이 굳었다. 재원이 서연을 보았다. 그때였다. 유진이 천천히 핸드백을 들었다. 무언가를 꺼내는 동작이었다. 그녀의 입꼬리가 다시 올라갔다. 이번엔 다른 표정이었다. 아까보다 훨씬 단단한 표정이었다. 그리고 회장님. 유진이 회장을 바라보았다. 제 아버지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다고 하셨죠? 회장의 눈이 흔들렸다. 계약서 들고요. 서재 안공기가 다시 달라졌다. 서연은 그 분위기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회장의 얼굴이 처음으로 당황하는 것을 보았다. 20년을 버텨온 사람이 처음으로 흔들리는 얼굴이었다. 재원이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무슨 계약서예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유진의 말이 서재 안에 퍼졌다. 계약서. 재원이 그 단어를 천천히 되뇌이는 것처럼 보였다. 그의 턱이 살짝 굳어졌다. 아버지, 재원이 다시 말했다. 무슨 계약서입니까? 회장이 지팡이를 짚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유진이 대신 말했다. 한성그룹이랑 우리 옷이 가문 합병 계약이에요. 아버지가 오늘 직접 들고 오신다고 했거든요. 서명만 받으면 되는 거라고. 서명. 재원이 되물었다. 누구 서명이요? 유진이 재원을 바라보았다. 망설이지 않았다. 오빠 서명이요? 서연은 숨을 참았다. 유진이 계속 말했다. 사실 오늘 이 자리가 그냥 추모 만찬이 아니에요. 임원들이랑 가문 어른들이 다 모인 자리잖아요. 아버지가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합병 발표를 하시려 한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저희 결혼도 같이 공식화하려고. 재원의 눈빛이 변했다.
차갑게 변했다. 그런데 이번엔 서연에게 향하는 차가움이 아니었다. 아버지를 향한 것이었다. 아버지가 알고 있었어요. 회장이 눈을 감았다. 재원아, 알고 있었냐고요. 짧은 침묵이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재원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서재문 쪽으로 걸어갔다. 만찬장에 나가죠.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다. 유진이 먼저 앞장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빨랐다. 이길 것을 아는 사람의 걸음이었다. 서연은 잠시 회장을 바라보았다. 회장이 서연을 보았다. 뭔가를 말하려는 듯 입이 열렸다가 다시 닫혔다. 서연이 먼저 말했다. 저도 나갈게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발이 그냥 따라라갔다. 이 집과 얽힌 무언가가 끝나는 것을 눈으로 봐야 할 것 같았다. 만찬장은 아직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한성그룹 임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가문 어른들도 있었다. 소란이 있었다는 건 알고 있는 듯 했지만 아직 자리를 뜨지 않았다. 그때 현관 쪽에서 소리가 났다. 문이 열리는 소리였다. 발소리가 여럿이었다. 구두 소리가 단단하고 빨랐다. 오병철이 들어왔다. 60대 중반이었다. 키는 크지 않았지만 몸에서 나오는 압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정장 안쪽에 자신감이 꽉 차 있는 것처럼 보였다. 뒤로 변호사 2명이 따라 들어왔다. 한 사람은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유진이 아버지에게 달려가지 않았다. 그냥 서 있었다. 기다렸다는 듯이 오병철이 만찬장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임원들, 어른들, 그리고 재원. 시선이 재원에서 멈췄다. 그가 웃었다. 재원 군,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잘 있었나? 오늘 중요한 날이지. 어머니 기일에 이렇게 사람들이 다 모였으니. 재원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병철이 변호사 쪽을 향해 손짓했다. 서류 봉투가 열렸다. 계약서였다. 두꺼웠다. 여러 장이었다. 오병철이 직접 받아서 테이블 위에 펼쳤다. 두 가문이 하나가 되는 거야. 좋은 날 아닌가. 어머니도 기뻐하실 거야. 재원이 계약서를 내려다보았다. 테이블 위에 빈 서명란을 보았다. 만찬장 안이 조용해졌다. 임원들이 서로 눈짓을 교환했다. 어른들 중 몇몇이 자세를 고쳐 앉았다. 유진이 재원 옆에 섰다. 오빠, 사인만 하면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다. 확신에 찬 목소리였다. 서연은 만찬장 가장자리에 서 있었다. 자신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었다. 그런데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재원이 계약서를 보고 있었다.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있었다. 그때였다. 만찬장 뒤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느리고 무거운 발소리였다. 지팡이 소리가 섞여 있었다. 한성도 회장이 걸어 나왔다. 아까보다 더 천천히 걸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하지만 눈은 달랐다.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 단단해 보였다. 오병철이 회장을 보았다. 성도 형. 그가 웃으며 말했다. 잘 됐어. 같이 자리 잡고 서명만 받으면. 병철 씨. 회장이 말했다. 목소리는 낮았다. 하지만 만찬장 전체에 퍼졌다. 오병철이 멈췄다. 회장이 테이블 앞까지 걸어왔다. 계약서를 내려다보았다. 오래 보았다. 그러고는 오병철을 바라보았다. 그 계약서, 짧은 침묵이었다. 내가 직접 파기하겠소. 만찬장이 얼어붙었다. 오병철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임원들이 숨을 참았다. 어른들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유진이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가 유진을 보았다. 두 사람 다 예상하지 못한 얼굴이었다. 재원이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20년 만에 처음 보는 아버지의 표정이었다. 서연은 그 자리에서 멈췄다. 회장이 계약서 위에 천천히 손을 얹었다. 회장의 손이 계약서 위에 놓였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오병철이 먼저 입을 열었다. 성도 형,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이 계약서는 우리 두 집안이 오랫동안 준비한 거잖아. 어라, 회장이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왔어. 오병철의 목에 핏대가 섰다. 알면서 왜 이러는 거야? 유진이는 아무 잘못도 없어. 재원이도 싫다는 소리 한 적 없고. 재원이가 싫다는 소리를 할 수 있었겠어?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내가 처음부터 길을 막아뒀는데. 만찬장이 조용해졌다. 임원들이 시선을 내렸다. 어른들이 숨을 참았다. 재원이 아버지를 보았다. 회장이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반으로 접었다. 다시 한 번 더 접었다. 오병철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성도형. 병철 씨, 회장이 그를 바라보았다. 이 결혼은 없소. 재원이가 원하는 결혼이 아니니까. 오병철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말씀을요? 이미 합의된 사안인데 회장님이 직접 먼저 제안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합의한 거지. 회장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재원이가 합의한 게 아니야. 유진이 자리에서 반쯤 일어났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회장님, 그녀가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재원 씨를 진심으로. 유진 씨, 회장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부드럽지 않았다. 하지만 잔인하지도 않았다. 당신은 좋은 사람일 거야. 하지만 재원이가 선택한 사람이 아니야. 내가 골라준 사람이지. 유진의 입술이 떨렸다. 오병철이 테이프를 손으로 쳤다? 성도형, 지금 수십 년 사업 관계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거야? 계약금만 해도 얼만데. 그 어마어마한 돈 얘기는 나중에. 회장이 말했다.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리고 회장은 천천히 만찬장을 둘러보았다. 임원들, 가문 어른들, 케이터링 직원들. 구석에 서 있는 서연. 회장의 눈이 서연에게서 멈췄다. 만찬장의 모든 사람이 그 시선을 따라갔다. 서연은 움직이지 않았다. 움직일 수가 없었다. 회장이 걷기 시작했다. 느리고 무거운 걸음이었다. 지팡이 끝이 대리석 바닥을 짚을 때마다 작은 소리가 났다. 임원들이 비켜섰다. 가문 어른들이 길을 만들었다. 회장은 만찬장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서연을 향해 걸어갔다. 재원이 그 자리에서 굳었다. 서연의 가슴이 뛰었다. 회장이 서연 앞에 섰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한 걸음이었다. 회장이 서연을 바라보았다. 오래 바라보았다. 서연의 눈에서 무언가가 흔들렸다. 이 얼굴이었다. 20년 전 자신에게 돈 봉투를 건네던 그 얼굴이었다. 지금은 주름이 더 깊었다. 머리카락이 하얗게 바뀌었다. 하지만 이 얼굴이었다. 회장이 지팡이를 양손으로 쥐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낮췄다. 무릎이 바닥에 닿았다. 만찬장이 완전히 멈췄다. 아무도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았다. 72살의 그룹 창업 회장이 케이터링 직원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유진이 입을 막았다. 오병철이 돌처럼 굳었다. 임원들이 서로를 보았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재원이 눈을 감았다. 서연아, 회장이 말했다.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다. 20년 전에 내가 잘못했다. 서연이 숨을 들이켰다. 내 가족한테 돈을 쥐어줬어. 그리고 내쫓았지. 재원이가 쓴 편지들도 내가 가로막았어. 재원이가 아무리 찾아도 네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도록 내가 만든 거야. 와, 회장이 고마워. 목소리가 낮아졌다. 모두 내가 한 짓이야. 제 만찬장이 조용했다. 그때 나는 재원이의 미래가 위험하다 하고 생각했어. 나이 차이, 집안 차이. 그게 전부라고 믿었지. 하지만 사실은 회장이 잠깐 멈췄다. 겁이 났던 거야. 재원이가 내 말을 안 들을까 봐. 내가 세워놓은 계획을 무너뜨릴까 봐.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막으려 하지 않았다. 그냥 흘렀다. 용서해다오. 회장이 말했다. 그게 전부였다. 더 이상의 말이 없었다. 서연은 무릎 꿇은 노인을 내려다보았다. 20년이었다. 20년 동안 원망했다. 20년 동안 지웠다. 20년 동안 다시 살았다. 이 노인 때문에 딸을 혼자 키웠다. 이 노인 때문에 가난했다. 이 노인 때문에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었다. 서연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재원이 눈을 떴다. 그는 서연을 보았다. 서연의 얼굴에 눈물이 번져 있었다. 재원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 여자가 20년 동안 무엇을 참아왔는지를, 자신이 20년 동안 무엇을 잃었는지를, 그리고 그 사이에 아버지가 무엇을 했는지를. 가슴속 무언가가 금이 갔다. 20년 동안 차갑게 굳어있던 것이었다. 유진이 조용히 핸드백을 들었다.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시선을 피했다. 서연이 입을 열었다. 한마디였다. 회장님. 회장이 고개를 들었다. 서연의 눈이 흔들렸다. 일어나세요. 회장이 움직이지 않았다. 아직. 그가 말했다. 재원이한테도 해야 할 말이 있어서. 재원의 어깨가 굳었다. 회장이 아들을 돌아보았다. 재원아. 재원이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내 어머니가 세상을 뜨기 전에 나한테 말했어. 재원이가 선택한 사람을 막지 말라고.
나는 그 말을 듣지 않았다. 그게 회장의 눈이 붉어졌다. 그게 내 두 번째 잘못이야. 만찬장이 다시 조용해졌다. 재원이 눈을 감았다. 그의 손이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 그리고 펼쳐졌다. 서연이 그 손을 보았다. 재원의 손이 천천히 펼쳐졌다. 서연은 그 손을 바라보았다. 20년 전 그 손이 자신의 손을 처음 잡던 날이 떠올랐다. 비 오던 날이었다. 한강 다리 위였다. 재원이 웃으며 말했었다. 손이 차다고, 자기가 녹여주겠다고. 그때 재원은 28이었다. 그리고 지금 이 손은 38살의 것이었다. 거칠고 조금 더 넓고 세월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서연이 천천히 그 손 쪽으로 걸어갔다. 한 걸음, 두 걸음. 만찬장에 모든 숨이 멈춘 것 같았다. 서연이 멈췄다. 재원의 앞이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재원이 말했다. 미안해. 단 두 글자였다. 그런데 그 두 글자에 20년이 담겨 있었다. 서연의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 재원 씨가 뭘 미안하다고 해요. 서연이 말했다. 당신은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몰랐던 게 잘못이야. 재원이 눈을 내리깔았다. 알려고 했어야 했어. 네가 그냥 사라진 게 말이 안 됐으니까. 근데 나는 그가 멈췄다. 나는 그냥 상처받은 척만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그 나이에 무슨 수로 알았겠어요. 28이면 충분히 알 수 있어. 재원이 말했다. 충분히 찾을 수 있었어. 침묵이 흘렀다. 서연이 낮게 말했다. 그럼 이제 알았으니까 됐어요. 재원이 고개를 들었다. 서연이 천천히 무릎 꿇은 회장을 돌아보았다. 회장님, 일어나세요. 이번엔 회장이 움직였다. 그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다리가 떨렸다. 나이가 느껴졌다. 서연이 회장의 팔을 잡아 부축했다. 회장이 그 손을 느끼며 눈을 감았다. 고맙다. 그가 낮게 말했다. 이런 사람 같지 않은 놈한테 이렇게 해주는 게 사람 같지 않은 게 아니에요. 서연이 말했다. 그냥 겁이 많으셨던 거죠. 가문이 무너질까봐. 아들이 다칠까봐. 회장이 눈을 떴다. 그게 변명이 될 수 있을까? 변명은 안 되죠. 서연이 담담하게 말했다. 그래도 이유는 될 수 있어요. 저는 이유와 변명을 구분할 수 있어요. 회장이 서연을 바라보았다. 오래 바라보았다. 20년 동안 많이 힘들었지. 많이 힘들었죠? 서연이 말했다. 근데 살았어요. 딸도 잘 컸고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해요. 회장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그때였다. 유진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핸드백을 들고 자리를 나가려 했다. 그녀의 아버지 오병철이 딸의 팔을 잡았다. 유진아. 차가운 목소리였다. 유진이 멈췄다. 아빠, 저는 그냥 앉아. 오병철의 목소리는 더 낮아졌다. 유진이 아버지의 눈을 보았다. 그 눈에서 무언가를 읽었다. 유진은 천천히 다시 앉았다. 오병철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김서연 씨. 서연이 그를 돌아보았다.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만찬장이 술렁였다. 임원들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오병철이 말을 이었다. 제 딸이 오늘 당신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술잔 사건도. 처음부터 꾸민 일이었어요. 유진이 눈을 감았다. 오, 회장. 회장이 오병철을 바라보았다. 그 얘기를 직접 하는 겁니까? 해야죠. 오병철이 말했다. 제 딸이 잘못했으면 제가 사과해야죠. 그가 서연 앞에 허리를 숙였다. 깊게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 딸이 당신에게 행한 일 다 사과드립니다. 서연이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괜찮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따님도 이 자리가 얼마나 불안하셨으면 그러셨겠어요. 유진이 눈을 떴다. 처음으로 서연을 제대로 바라보았다. 서연이 유진에게 말했다. 저는 당신의 자리를 빼앗으러 온 게 아니에요. 유진이 입술을 깨물었다. 재원 씨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제가 여기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제가 없어도 흔들리는 거겠죠. 유진의 눈이 붉어졌다. 서연이 계속했다. 그 불안, 저도 알아요. 20년 전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을 때도 그랬으니까요. 유진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말이 없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재원이 서연에게로 걸어왔다. 한 발짝 또 한 발짝. 그가 서연 앞에 섰다. 이 서연아, 이 처음이었다. 20년 만에 그 이름을 불렀다. 서연이 눈을 들었다. 나는 20년 동안 네가 스스로 떠난 줄 알았어. 재원이 말했다. 그래서 더 차갑게 살았어. 내가 부족해서 떠난 거라고 생각했거든. 서연의 눈이 흔들렸다. 아니었는데. 아니었지. 재원이 말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제대로 물어보고 싶어. 서연이 숨을 참았다. 재원이 말했다. 지금 나한테 아직 화가 나. 서연이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 그리고 다시 들었다. 화요. 서연이 낮게 웃었다. 쓸쓸한 웃음이었지만 따뜻한 웃음이기도 했다. 화는요. 서연이 말했다. 이미 20년 전에 다 써버렸어요. 재원이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다.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났다. 20년 동안 잠겨있던 곳이었다. 서연이 말했다. 그런데 재원 씨, 재원이 눈을 떴다. 우리 딸 이름이 한나예요. 재원이 굳었다. 서연이 계속했다. 19살이에요. 지금 대학 입시 준비하고 있고요. 재원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만나고 싶으면? 서연이 말했다. 내가 먼저 한나한테 물어볼게요. 아이가 원하면. 재원의 눈에 처음으로 눈물이 맺혔다. 한 방울이 떨어졌다. 만찬장의 임원들이 숨을 죽였다. 한재원 대표가 우는 걸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다. 아니, 처음 보는 게 당연했다. 20년 동안 그는 한 번도 울지 않았으니까. 재원이 말했다. 고마워. 서연이 그를 바라보았다. 뭐가요? 살아줘서. 서연이 입술을 꾹 눌렀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만찬장이 조용했다. 촛불이 흔들렸다. 어느새 창밖에 밤이 깊어 있었다. 그때였다. 서연의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렸다. 그녀가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보았다. 눈이 커졌다. 발신자는 한나. 서연이 전화를 들여다보았다. 메시지가 와 있었다. 엄마, 나 지금 그 저택 앞이야. 들어가도 돼? 서연이 핸드폰 화면을 다시 봤다. 분명히 읽었다. 한나, 저택 앞 들어가도 되냐고. 서연의 손이 떨렸다. 재원이 서연의 표정을 보았다. 무슨 일이에요? 서연이 핸드폰을 들어 재원에게 보여줬다. 재원이 화면을 읽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우리 딸이에요. 재원이 아무 말도 못했다. 서연이 메시지를 눌렀다. 기다려. 엄마가 나갈게. 그리고 핸드폰을 집어넣었다. 그녀가 재원을 바라보았다.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재원이 말했다. 같이 가도 됩니까? 서연이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안 돼요. 재원이 눈을 감았다. 서연이 말했다. 한나가 준비가 됐을 때, 그때 만나요. 재원이 끄덕였다. 말없이 서연이 만찬장을 걸어나갔다. 임원들이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낡은 웨이트리스 유니폼을 입은 여자였다. 그런데 누구 하나 고개를 숙이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서연이 저택 현관문을 열었다. 찬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정원 입구 쪽에 불빛이 하나 있었다. 핸드폰 화면 빛이었다. 서연이 걸어갔다. 가로등 아래에 키가 큰 여자아이가 서 있었다. 패딩 점퍼를 입고 가방을 메고 있었다. 서연을 보자마자 달려왔다. 엄마. 서연이 팔을 벌렸다. 한나가 그 안으로 쏙 들어왔다. 서연이 딸의 등을 꼭 안았다. 왜 여기까지 왔어? 이 녀석아. 한나가 말했다. 엄마 목소리가 이상했잖아. 전화할 때. 이상하긴 뭐가. 떨리고 있었어. 엄마 목소리가. 서연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한나가 고개를 들었다. 큰 눈으로 저택을 올려다봤다. 여기가 그 집이야? 응. 크다. 그러게. 한나가 엄마 얼굴을 봤다. 엄마, 울었어? 서연이 웃었다. 조금. 왜? 서연이 딸의 어깨를 잡았다. 나중에 얘기해 줄게. 집에서. 한나가 다시 저택을 바라봤다. 그리고 말했다. 엄마, 내 아버지가 저 안에 있어? 서연이 숨을 들이켰다. 한나가 엄마를 봤다. 전에 아버지 얘기할 때 엄마 눈빛이 있잖아. 오늘 딱 그 눈빛이야. 서연이 입술을 열었다가 닫았다. 한나가 말했다.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야. 무서울 뿐이지. 서연이 딸을 바라봤다. 무섭지 않아도 돼. 왜? 걔도 무섭거든. 너보다 더. 한나가 눈을 깜빡였다. 그리고 피식 웃었다. 진짜? 방금도 울었어. 그 사람이? 한나가 저택 쪽을 다시 봤다. 잠시 생각하는 표정이었다. 엄마, 나 지금은 못 들어가겠어. 알아. 근데 언젠가는 볼 것 같아. 서연이 말했다. 볼 수 있어. 네가 원할 때. 한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이 딸의 손을 잡았다. 가자. 두 사람이 정원을 나섰다. 저택 현관 쪽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재원이 유리문 너머로 서 있었다. 멀리서였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냥 바라보기만 했다. 한나가 그 불빛을 힐끗 봤다. 그리고 엄마 손을 더 꽉 쥐었다. 서연이 앞을 보며 걸었다. 3개월이 지났다. 봄이 왔다. 저택 정원의 목련나무에 꽃본 고리가 맺히기 시작했다.
한성도 회장은 서울대학교 병원 개인 병실에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었고 그는 불구속 기소 상태로 치료 중이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창밖에 봄볕에 들어왔다. 회장의 핸드폰이 울렸다. 화상통화였다. 받았다. 화면 속에서 머리를 양쪽으로 묶은 여자아이가 환하게 웃었다. 안녕하세요. 한나예요. 회장이 말했다. 그래, 한나야. 잘 잤니? 네. 할아버지는요? 회장이 잠시 멈췄다. 할아버지, 그 말이 가슴속 어딘가를 눌렀다. 잘 잤어. 오늘은 물리치료가 있는 날이라. 힘드시겠다. 잘 하셔야 해요. 제가 기도할게요. 회장이 오랫동안 화면을 바라봤다. 이 아이가 원망할 줄 알았다. 서연의 딸이니까. 그런데 한나는 처음 연락이 왔을 때 말했다. 저는 화가 나는 게 맞는데요. 그래도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잖아요. 한 번쯤은 얘기해도 될 것 같아서요. 회장이 말했다. 한나야,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저한테요? 너한테도, 엄마한테도. 한나가 잠시 생각했다. 저는요, 엄마가 아팠던 게 제일 슬펐어요. 엄마가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랬지. 그래도 저 잘 키워줬어요. 엄마가. 그러니까 저는 괜찮아요. 회장의 눈이 붉어졌다. 그게 다 서연이 덕이지. 한나가 웃었다. 맞아요. 우리 엄마가 짱이에요. 오유진과 오병철의 합병 시도는 법원에서 가처분 인용이 기각되었다. 증거 서류가 조작되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오 부장과 유진 측 법인은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다. 유진은 약혼 파기 이후 언론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한재원 대표는 그룹 운영 체계를 개편했다. 밀실 의사결정 구조를 해체하고 외부 이사회 비중을 절반 이상으로 늘렸다. 임원들이 처음에는 당황했다. 지시가 줄었기 때문이었다. 회의 자리에서 재원이 말했다.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론 가져오세요. 회의 자리에서. 아무도 말을 못했다. 재원이 덧붙였다. 익숙하지 않은 거 압니다. 저도 그래요. 봄이 깊어지던 어느 오후였다. 서연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다. 발신자는 재원이었다. 조닝우절 저택 정원 목련이 폈습니다. 한번 오시겠어요? 한나도 같이. 서연이 문자를 보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다. 그리고 한나 방으로 걸어갔다. 한나야. 한나가 책상에서 돌아봤다. 왜? 저택에 목련꽃 폈대. 한나가 눈을 깜빡였다. 가볼까? 서연이 말했다. 네가 원하면. 한나가 잠깐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엄마, 나 가고 싶어.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택 정원이었다. 목련나무가 하얗게 피어 있었다. 재원이 멀찌감치 서 있었다. 한나가 엄마 손을 꽉 쥔 채 걸어왔다. 재원이 한나를 보았다. 한나가 재원을 보았다. 한나가 말했다. 안녕하세요. 재원이 말했다. 응. 안녕.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다. 서연이 두 사람을 바라봤다. 바람이 불었다. 목련꽃 잎이 하나 떨어졌다. 재원이 말했다. 좋아하는 거 있어? 음식이나. 한나가 말했다. 떡볶이요. 그래? 네, 근데 할아버지가 치킨을 더 좋아하신대서 저도 요즘 치킨 연구 중이에요. 재원이 웃었다. 처음으로. 환하게. 서연이 그 얼굴을 바라봤다. 20년 전에 봤던 얼굴이었다. 재원이 말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한나가 고개를 갸웃했다. 제가요? 응. 한나가 엄마를 봤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한나가 다시 재원을 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저도요. 목련나무 아래에서 세 사람이 서 있었다. 꽃잎이 흰 눈처럼 내려왔다. 서연이 생각했다. 20년이 걸렸다. 그런데 봄은 왔다. 결국 봄은 언제나 오는 것이었다.